맞아요. 다이아몬드만 써있더라고요. 아마 꽤 있을걸 다이아몬드로 된 게. 왜냐면 탄소로 구성돼 있으면 부합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거든. 자, 석탄.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자원 다 쓰면 다른 행성에서 메탄가스 가져와서 쓸 거야. 근데 이제 메탄가스가 메탄가스 그거 온실기체. 맞아. 원질기체라서. 그래서 핵융합으로 넘어가야지 않으면 인류는 좀 위험할 것 같아. 핵융합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자, 봅시다. 은하. 별, 성은, 성단, 성강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를 은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은하는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모양의 은하예요. 이거를 우리가 나선팔이라고 부르고, 나선팔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자, 요 모양이 대충 그 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이걸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은하라고 부르고. 자, 태양계는 대충 여기 있고. 자, 이제 이 숫자가 바꿔보라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8,500파섹이고 전체가 3만 파섹이에요. 네. 엄청 커요. 우리 1파섹이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가야 됩니다. 빛으로 대충 얼마 가야 돼? 10만 년 정도 가야 돼. 빛의 속도로. 자, 계속 봅시다. 자, 별, 성은, 성단, 성간물질. 자, 우선은 성간물질 먼저. 성간물질은 별과 별 사이의 물질이란 뜻이에요. 저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수소랑 헬륨이에요. 저 수소, 헬륨이 성간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성단, 먼저 별, 성은. 성은은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모인 거예요. 성간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구름처럼 모이는 거예요. 자, 됐죠? 성운이 모여가지고 별이 돼요. 맞죠? 별은 성운이 모여서 만들어진 천체. 그 대신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성운이 모여서 행성이 될 수도 있어. 알았지? 별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그 천체란 말이 하늘에 있는 물체야. 알았지? 그래서 별도 천체고 행성도 천체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별이 모여가지고 되는 게 성단이야. 별의 집단. 여기 은하라고 돼 있잖아. 은하는 이제 성단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은하예요. 그렇죠? 은하는 성단의 집단. 그리고 우주는 은하의 집단. 우주는 은하가 모여서 은하의 집단. 혹시 모르는 거 적어줘. 자, 계속해 봅시다.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은하,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 그래서 모양은 막대 나선 모양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보면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고 막대 끝에는 나선팔이 휘어져 있는 모양이다. 옆에서 보면은 중심부가 볼록한 모양이다.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이제 옆에서 보면은 여기 통이 볼록 튀어나온, 이렇게 튀어나온, 그리고 이게 원반 모양이 이렇게 있는 이런 모양이다. 됐죠? 자, 그리고
솔직히 외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크기는 지름은 약 10만 광년, 둘 다 외워야 돼. 3만 킬로, 3만 파세. 그 다음에 태양계는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는 8,500 파세. 그리고 이 두께가 아마 두께가 1.5만 광년이었던가 두께가. 이요? 어, 중심부는 아니면 겉에다 성을 이요. 중심부 두께가. 그리고 여기 잠깐 이게 우리 그 물 있잖아, 물 수도에서 이게 세스트에다 물 채워놓고 물 딱 빼면은 회오리 치면서 물이 들어가지. 이게 지금 회오리 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블랙홀이 있어. 들었어요. 어,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별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블랙홀이 여기 있어요. 블랙홀이 태양 몇 배의 그게 태양의 현재 태양의 한 30배? 더 클 거라마. 아무튼 겁나 커요. 자, 됐고요. 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태양이 부풀면 어디까지 부풀 거냐면 목숨까지 부풀 거예요. 태양이 나이를 먹으면 이제 죽거든. 죽기 전에 40억 년 정도 남았는데 뭐 어차피 우리는 그 전에는 죽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죽겠지. 근데 태양이 현재 거리에서 목숨까지 부풀어 오는데 엄청 크게 부풀잖아, 그지? 우리는 그때 정도 되면은 아마 지구를 벗어나서 딴 데로 도망가야 되겠지. 태양이 엄청 부풀 거니까. 자, 은하수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본 모습으로 희뿌연띠 모양을 보인다. 오른쪽 보이지? 자, 우리나라 북반구에서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 밝고 넓고 밝게 보인다. 여름철의 관측 방향이 우리 은하 중심 방향이다. 잠깐만. 여기 잠깐만. 지금 보면 지구 태양이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태양이 여기 있다. 해. 지구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 돈단 말이야. 그랬을 때 태양 쪽을 사람이 보고 있으면은 낮이야. 그렇지?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있어야 돼. 여기서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쫙 볼 수 있어. 반지. 자, 그럼 여기로 왔어. 반대로 여기로 왔어. 여기 있을 때는 뭐 볼 수 있냐? 이렇게가 관측가. 됐죠? 자, 그러면 언제 잘 보인다고? 여름에 잘 보인다고. 그래서 사람이 여기 있을 때가 계절 언제다? 사람이 여기 있을 때가 여름이고,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언제다? 겨울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은하수 조금 보이고 여름에는 은하수가 많이 보이고. 예쁘다.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볼 건데, 자, 책에서 한번 봐봅시다. 하나. 여기 별이 하나 있어요. 이 별이 하나 별자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궁수자리. 그래서 자, 여름에 궁수자리 쪽을 보면은 은하수가 보여요. 적어놔야 돼. 5분만 쉬었다 하자. 아저씨 빨리 적어놔. 아니, 여름에 어디 자리를 봤을 때 궁수자리를 보면 은하수 중심을 볼 수 있다. 아저씨 자, 한숨. 10분 뒤에 합시다. 빨리 한숨. 10분 뒤에 합시다. 10분 뒤에. 좀만 쉽시다. 자, 이제 우리 은하수를 이루는 천체들을 봅시다. 또 찍어서 올려야겠네. 자, 그러면 성간 물질,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 분포하는 가스와 티끌. 그거는 가스와 티끌은 누구가 주냐면 수소랑 헬륨이 주다. 이제 수소랑 헬륨이 모여가지고 성운이 되더라. 성운,
성간 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거. 우선 방출소문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잠깐 봐봐요. 방출소문은 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을 소문이 둘러싸고 있어요. 소문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별이 이제 빛을 쏠 거 아니에요? 별이 빛을 막 쏘니까 이 소문의 에너지가 축적돼. 가지고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돼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돼가지고 대충 한 3,000도씨 가까워요. 3,000도씨 가까워가지고 3,000도씨는 붉은색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이거 방출소문 혹은 다른 책에서는 발광소문이라고도 하거든요. 발광소문. 얘들 특징이 뭐냐면 별빛을 흡수한 후 스스로 빛을 내는 게 특징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고 일반적으로 붉은색을 잘 내요. 붉은빛을 잘 내요. 붉은빛을 내요. 책에 나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사성운하고 암흑성운인데, 반사성운이랑 암흑성운은 우선 별이 이렇게 있는데 소문이 이렇게 있어. 됐죠? 자, 그래갖고 여기 딱 서 있으면 별빛이 소문에 부딪혀 사람한테. 그러면 사람은 실제로는 별이 여기 있는데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요. 이게 반사성운. 맞죠? 이게 반사성운이고. 자, 반사성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봐볼까? 그럼 여기가 밀도가 크다는 양이잖아.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뭐로 보일까? 성운이 짙으니까 얘 입장에서 뭐로 보일까? 검은색으로 보여요. 빛이 통과하다니까.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암흑성운이 돼요. 됐죠? 그래서 반사성운의 특징은 파란색이 특징이야. 반사성운 특징은 빛이 쐬야 돼서 파란색이 특징이고, 암흑성운의 특징은 검은색이에요. 맞죠? 오른쪽 잘 나왔네 이 시간. 자, 성단, 별의 집단을 말해요. 별의 집단. 자, 여기를 잠깐 보세요. 내가 세스트에다가 물을 담았어. 물을 이렇게 세스트에다 물을 담은 걸 저기 위에서 이렇게 볼까 위에서. 여기 이제 그 물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 위에다가 별을 떨어뜨립시다. 별을 떨어뜨릴게. 자, 물을 빼면 어떻게 될까? 물을 빼면 별이. 그렇죠. 별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모이죠. 그렇죠? 가운데로 모여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맨 처음에 흩어져 있던 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모이게 돼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 중력, 맞죠? 중력 때문에 흩어져 있는 별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모이게 된다. 됐죠? 됐죠? 그러면 상계성단이랑 구상성단이 있는데 상계성단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상계성단이 시간이 지나면 누가 될까? 맞아요. 우리가 적어봅시다. 상계성단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구상성단이 됩니다. 구상성단이 된다. 그러면 나이가 누가 많아? 나이가 상계성단하고 구상성단 중에 누가 더 많아요?
부산성단이 많다. 그러면 별이 늙으면 별의 색깔이 별이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별이 파란색이 에너지가 많죠. 붉은색이 에너지가 적죠. 그래서 상계성단은 푸른색에 가깝고 후상성단은 붉은색에 가까워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맞죠? 붉은색에 가깝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처음 봅시다. 상계성단 수십 개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영성하게 흩어져 있고 파란색 고온의 별이다. 젊어서 그래요. 위치는 주로 우리 은하의 나선판에 있다. 왜냐면 봅시다.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인데 시간이 지나면 애들은 블랙홀이 빨아들이니까 블랙홀 쪽으로 가요.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블랙홀 쪽으로 간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젊을까? 여기 있는 애가 젊을까? 그죠? 이 친구가 젊은 별이 이 젊은 별들이 어디를 향해서 간다? 은하 중심을 향해서 가고 우리 현재 태양도 은하 중심으로 가고 있고 걸리는 시간이 100억 년 정도 걸린다고. 블랙홀이 와해서 가는 블랙홀이 빨아들이니까 가는 거지. 100억 년인가 50억 년 걸린다는데 갈 때까지. 아무튼 우리는 생각 안 해. 우리는 잘 빠져나가야겠다. 우리는 빨리 도망가. 일로 와. 결국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 돼.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인류가? 모르지. 그 이상 기후를 버틸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금방 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막 유럽 난리잖아. 이제 불타고 난리잖아 지금. 아무튼 지구 멸망 우리나라는 버티지 않을까?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버틸 것 같아. 중심 딱 그 에너지 평형 지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재해가 심하진 않을 것 같고 위도 38도에서 멀어진 애들은 아마 많이 힘들겠지. 적도는 뜨거워서 힘들고 그지? 극지방도 급격한 참고로 참고로 빙하가 녹으면은 어떤 현상 나타나냐면 이렇게 해수면 상승.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이 적도 라인이라고 이 극지방이라고 하자. 빙하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빙하가 있었어. 근데 빙하가 사라졌어. 빙하가 중력 때문에 누르잖아. 빙하가 눌러주고 있었거든. 근데 빙하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눌렀던 게 없어졌어. 그러면 누르던 게 없어졌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융기가 일어나고, 그렇지? 빙하가 눌러졌었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여기로 가잖아. 여기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로 흩어지잖아. 그럼 원래는 여기가 물이 누르지 않았는데 이제 누른다. 뭐 이거 어떻게 돼?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적도 부분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녹은 물이 눌러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적도에 가잖아.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하나 적도 자체가 침강하고 있어. 그러면 적도 쪽 나라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 올라가는 것만 고려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적도 자체가 침강하니까 그러면 적도 쪽은 진짜 위험하다. 실제로 적도 쪽이 지금 많이 위험해. 알았지? 자, 그리고 봐봐. 땅에 오늘 내려 꽂았으면 땅이 가만히 있지 않아. 그렇지? 내려 꽂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하게 돼. 그럼 뭐가 많이 일어날까? 지진? 맞아. 지진 화산. 얼마 전에 일본 일본 난리 났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진 화산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야. 그렇지. 그러면 많이 죽을 확률이. 백두산 터질 수도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두산 라인 쪽에 그 지진대 화산대가 하나 있는데 울릉도 알지? 울릉도가 화산대 울릉도에가 이렇게 땅이 있으면 울릉도에 마그마방이 있어. 여러분 몰랐죠? 울릉도에 마그마방이 있고 얘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터지면? 곧 있으면 한번 터질 거야. 거의 터지면은 여기까지는 안 오겠죠? 모르지. 여기까지 안 오겠지만은 여기는 여기 사시는 분들 여기 꽤 많이 사실 거야 아마. 피난 거야. 요 곧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백두산 터지면은 막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안 온다라는 소리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까지 올 걸. 워낙 그 화산이 워낙 커가지고 거기 밑에가 마그마방이 엄청 커서 아마 북한 멸망할 거야.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상기후가 문제가 좀 크네 생각보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위치가 좋으니까 그건 다행인데. 자, 계속 해보면은 자, 그래서 상계성단이 주로 나산팔이 있고 오른쪽 구상성단 수만 수십 개가 있고 공 모양이다. 왜냐하면 블랙홀 중력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조근의 별이고 주로 은하 중심부 이해됐죠? 원반에 둘러싸인 구형 공간에 있다. 자 여기 여기 잠깐. 자 여기 이렇게 원반 모양 이렇게 있으면은 후산성단이 주로 있는 곳이 은하 중심부고 한 군데 더 있어. 여기에가 이렇게 후상성단이 모여있거든. 이것도 알아놔야 돼. 원반 주변에도 후상성단이 모여있거든. 원반 주변에 원반 중심에 후상성단이 있다. 저거죠? 자, 211쪽은 숙제. 212쪽. 끝이구만. 이거 하면 끝이다. 참, 저희가 알아요. 풍선 전방의 풍선. 하늘 넘는 녀석들. 뭐라고? 하늘 넘는 녀석들은 되게 유용하게 많이 나요. 이거 하나. 봅시다. 과학 채널이지 그거. 유튜브. 아니 약간 그냥 예능 채널인데 가끔 막 역사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해요. 그 뭐지 EBS 교육청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도 있다는데 거기서 이런 거 막 한다는데. 봅시다. 자 이제 우주 팽창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밖에도 은하가 있대.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은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은하 밖에도 있더라. 여기 잠깐 봐보자. 지구과학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구과학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 천체가 여기 있고 천체가 여기 있어. 그리고 천체가 여기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ABC의 거리를 감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ABC가 겹쳐 보여. 그래서 이걸 감지하려고 거리를 감지하려고 앞에서 했던 게 뭐였어? 연주시차. 맞지? 연주시차를 가지면 이제 연주시차 크면 가깝다, 멀면 작다. 연주시차가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뭘 이용했냐면 곱보기 절대등급. 곱보기랑 절대등급을 이용하면은 거리가 대충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곱보기 절대등급 차이를 이용하면 거리를 대충 감지할 수 있고 그것보다 멀리 있는 건 감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지? 그러다 보니까 초기 우주 관측 때 외부 은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어. 이건 구분할 수 없거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외부 은하라는 개념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우주 팽창, 외부 은하를 관측했는데 대부분은 외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음을 관측하게 돼 있어. 자, 이거 봐보자. 자, 이게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 은하가 여기 있는데 우리 은하가 여기 은하가 있고 여기 은하가 있고 여기 은하가 있고 여기 은하가 있어요. 얘들을 다 보니까 얘들이 다 우리로부터 멀어지더라. 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 만약에 우리 은하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만약에 얘들이 다 멈추고 우리 은하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얘랑은 가까워지잖아. 얘랑은 어때? 멀어지지. 그러면 우리 은하가 움직이고 있으면 한쪽은 가까워져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옆에 있는 애들 뭐지? 자, 그래서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걸 보고 우리 은하가 중심이. 그거 이제 우리 은하가 중심이라고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 그걸 알 수가 없고 그냥 멀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로부터. 은하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공간 자체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공간이 커진다. 맞죠? 자, 물 위에다가 풍선을 놔둬.
알지? 근데 풍선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로부터 멀어져. 그러면은 얘들을 누군가 미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미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내가 밀리면은 한쪽이 가까워져야 된다. 근데 모두 다 멀어져. 그러면은 그거로 설명할 수가 없어. 뭐만 설명할 수 있어? 공간 자체가 커지면 돼. 그래서 공간이 커진다. 그래서 우주가 커진다. 얘가 커지는 거다. 계속 커져. 만약에 한쪽 방향성을 띄면 우리 은하가 한쪽 방향성을 띄면 가까워진 은하를 발견해야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봐봐 우리 은하가 이쪽으로 가. 이쪽 방향의 모든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어떻게 돼? 가까워져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이 멀어져. 이걸 통해서 아 우주 공간이 커지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그러면 우리 은하가 중심이 아니더라도 다른 은하에서 보면 우리 은하가 멀어지는 거예요? 어디 은하든 무조건 멀어지는 거야. 알았지? 어디 은하든 멀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가 중심일까 아닐까도 솔직히 고민되잖아. 그렇지? 솔직히 고민되는데 그걸 이제 관측 결과를 통해서 아 우리 은하가 중심도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고, 사실 우리 은하가 중심인지 아닌지는 다른 걸 가지고 다시 설명해야 돼. 이거는 물리에서 설명할 수 있어. 알았지? 이건 물리로 설명할 수 있어서 우선 여기서 잠깐 패스하자. 내가 좀 이따 혹시 내용 나오면 설명해 줄게. 자, 외부나 관측한 결과 대부분 외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음을 알아냈고,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대폭불화 우주론. 우주는 자 그러면 봐보자. 이걸 과거로 돌리는 거야. 얘를 과거로 돌리면 운동 방향 반대로 갈 거 아니야? 운동 방향 반대로 가고 운동 방향 반대로 가면 얘들이 어때? 한 점에 모이지. 그래서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한 거야.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과거로 돌리면 한 점에서 출발해야 되거든. 그래서 한 점에서 폭발했다고 해서 빅뱅 우주론. 그러면 폭발로 이제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폭발. 자, 그럼 봐봐. 내가 폭탄을 있잖아. 폭탄을 던져. 이쪽으로. 폭탄이 가다가 터져. 여기서 터져.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터졌어.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지. 이렇게 흩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하나가 바로 은하야.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야. 얘는 어딜 중심으로 지금 어딜 중심으로 지금 서로 흩어지고 있어? 여길 중심이지. 그렇지? 그럼 우리 은하랑 여기랑 일치할 확률이 어때?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 은하가 폭발의 그 팽창의 중심일 수 없어. 그러면 모든 은하에 이걸 연장했을 때 한 점에서 모일 거 아니야? 거기가 팽창 중심. 그게 조그마한 게 상해가지고 나온 거라고요? 그렇지. 신기하네. 그 대신 등치가 엄청 컸겠지. 쬐끈하지 않았겠지.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우리 은하 조각이 뭐 한 조각이면 얘는 기업보다 훨씬 컸겠지. 100조각 되겠지.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질량 덩어리가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져. 신기하다. 자, 그럼 봐봅시다. 우주 팽창으로 추정한 우주 나이는 약 138억 년이고 지구 나이가 대충 45억 년이야. 맞지? 지구 나이가 대충 45억 년이고 과거 우주는 현재보다 크기가 작고 온도가 높았다. 왜냐면 폭탄이 터지면 열기가 흩어질 거 아니야, 그지? 과거 막 터졌을 때는 뜨겁겠지? 우주는 훨씬 작았을 것이고 모든 은하는 서로 멀어진다.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는 특별한 중심이 없다. 이해됐지? 중심은 여기겠지?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존재하지만 맞지? 우리가 근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 오케이?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자, 밑에 이제 우주 탐사.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우주 탐사라고 하고, 우주 탐사의 방법은 인공위성, 우주 탐사선, 우주망원경이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 인공위성 쐈잖아. 나
얼마 전에 쌌잖아. 사실 우주 탐사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하고 똑같아. 장거리 미사일 기술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사실 우주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걸 수도 있어. 자, 우주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잖아. 날아갈 텐데 여기다가 인공위성을 넣으면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 폭탄을 넣으면 미사일이 되는 거야. 왜 이 기술이 무섭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통신이 되는 범위가 있어. 통신 범위가 이렇게 있거든. 알았지? 자, 그래서 미사일을 이렇게 쏘면은 보이잖아. 그렇지? 근데 미사일을 이렇게 쏘면은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지구에 통신이 가능한 거리를 벗어나서 미사일이 떨어지면 요만큼밖에 관측이 안 되잖아. 그래서 위험한. 언제 떨어지려고 그렇지. 이 거리가 한 3, 4분밖에 안 되니까 3, 4분 만에 대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우주 탐사는 핑계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거지. 결론은 싸움 잘하는 애가 다 다 먹겠지. 이긴다. 다 이기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도 우주 개발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우주 개발하는 거는 미사일 기술을 측정하는 거랑 똑같아. 실제로 나로 알지, 나로. 실제로 우리가 나로 쏘고 나서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축적했어. 그리고 나로 쏘고 나서 우리나라가 미사일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 그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1000km 이하? 500km 이하? 500km 이하 미사일을 아마 나로 쏘고 나서 10만 발인가 생각을 했을 거야. 10만 발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야 이게. 그래서 요즘 북한이 테러 그냥 우리나라 도발을 못한 이유가 이 부장이 끝나가지고 도발을 못한 거야. 이제 북한 애들은 사이좋게 지낼 생각이 없지. 그잖아, 내가 북한의 왕인데 그게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 정권을 잃을 거 아니야.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지. 자, 봅시다. 참, 우주탐사 성과 1957년에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고 소련이 발사에 성공을 했고 스푸트니크 1호인데 이렇게 발사가 목적인 애들을 우리는 과학위성이라고 불러. 과학위성. 뭐지? 그 인공위성 쐈을 때 사람한테 위험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 보려고 강아지인가 원숭이가 태웠을 거야 아마. 강아지. 강아지였던가? 네, 뭐지? 응. 못 오지 않았어요? 맞아. 그 실험 자체가 원래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었고 그게 이제 우주를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강아지가 예를 들어 뭐 하루 만에 죽게끔 설정이 돼 있었어. 계속 살지 않았어요? 어? 밥 먹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 뭐지 좀 생각보다 오래 살고 밥도 먹고 생각보다 빨리 죽었어. 그랬어요? 생각보다 빨리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주 방사선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어. 그래서 그 강아지가 뭐 하루 동안 살아야 되는데 한 10시간 만에 죽은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죽었는지 조사하다가 우주에는 지구를 벗어났을 때 우주 방사선이 쏘인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우주 이제 복을 개발하게 된 거지. 그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그 새로운 기술은 항상 생명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다음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이저 2호가 해왕성 얼마 전에 통과했었고, 그렇지? 태양계 나가지 않았어요? 이제 태양계 나갔어. 태양계 밖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허블 허블 망원경을 이제 관측을 했는데, 망원경이 두 종류가 있거든. 망원경이 가시광선으로 보는 게 있고 전자파로 보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옛날 기술 가시광선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망원경 가지고 막 별 색깔도 보고 막 성운 색깔도 보는 거고, 이 전자기파는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 대신 이 친구는 전자기파가 들어오니까 얘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해. 프로그래밍이 필요해. 얘는 그냥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얘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장거리 관측이 가능. 정말 멀리 있는 곳까지 볼 수가 있어. 얘는 단거리만 가능. 근데 단거리라고 해도 꽤 멀거든. 원리는 물리에서 물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배웁시다. 자, 2012년에 탐사 로봇을 큐리오시티 화성에 이제 착륙을 시켰고, 인간이 지금 인간이 다른 데 가려고. 자, 이거 하나 잠깐 보면 행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행성에서 생명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을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행성에 관련된 막 빛이 나와. 여기에 이제 CH4를 발견하려고 해. CH4를 발견할 때 CH4랑 관련된 빛이 발생하거든. 빛이 CH4를 통과하면 CH4를 통과했을 때 특이한 빛이 나오거든. 그래서 CH4를 이제 CH4에 관련된 빛을 관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관측이 되면 여기 CH4가 있구나. 그러면 행성에 박테리아나 생물이 살아있다는 거야. 화성에는 CH4가 발견이 돼. 그래서 박테리아 세균은 있다고. 화성에. 자, 그 다음에 뉴 호이라이즌소가 명왕성을 근접 통과했고, 자, 그리고 이제 태양 대기권에 진입을 했다. 파커 탐사선이. 이건 순서만 하면 될 것 같아. 순서만 하면 되고, 우주 탐사의 의의, 우주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 충족, 우주 탐사를 통해 습득된 지식과 정보로 지구 환경과 생명을 이해해 우주 탐사로 발달한 과학기술이 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우주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 5번에 에어쿠션, 진공청소기, 자, GPS, 인공위성, 치아 교정기. 이거는 이제 안경테나 이런 거는 우주에 가면은 조립을 하기가 어려워. 알았지? 조립을 하기가 어려워서 무슨 장치더라?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상기억. 그래서 열을 주면 모양이 변해. 알았지? 열을 주면 모양이 변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안경을 예를 들 수가 있어. 안경테가 이렇게 있어. 안경테가 얘를 얘가 한 50도씨에 이만큼 생겼거든. 얘를 20도씨로 만들면은 얘가 줄었고. 그러면 안경알이 여기 들어가요. 맞지? 그래갖고 안경알이 어때? 이게 안경알이 더 크잖아. 그러면 안경테가 확실하게 있지. 딱 맞게 들어가는 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이게 형상기억 합금, 정수기, 물 정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숙제가 없었지 앞에.
211쪽이지. 네. 216쪽까지 해봐요. 216쪽. 끝? 몇 분이야? 거의 다 됐을 거야, 시간. 35분? 내가 쉬었다가 문제로 빼자.